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사실 양령은 태종이 즉위하면서 9살 때 원자로 책봉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왕세자에 책봉됩니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일찍이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인 겁니다. 하지만 양령의 탈선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심지어 개구멍을 통해 밤마시를 다니다 지키기도 합니다. 전하 세자제하께서 말하라 했다. 궁궐에 작은 개구멍이 하나 있는데 저하께서 하도 그리로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개구멍이 반질반질해졌다 합니다. 양녕대군이 세자였을 때 혹은 담장을 넘기도 하고 혹은 개구멍으로 나가서 단행하고 강을 건너가서 몰래 군소배야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내가 능히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무소로 하여 금문을 지키고 금난하게 하였다. 양령이 폐위되기 전까지 그의 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성장하면서 그의 탈선은 주로 여자 문제들이었는데 그중 유명한 게 어리 사건입니다. 당시 어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각선이라는 관료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눈에 뿅 반한 양녀는 결국 그녀와 간통을 저질릅니다. 이에 아버지 태종은 크게 분노하였으나 세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며 용서하겠답니다. 이에 양령 역시 그리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지만 이는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자는 이후 어리를 궁궐로 불러들여 아이까지 갖게 합니다. 태종은 이 사실에 분노를 넘어 격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령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방황을 편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여자 후궁을 들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제 여성폭력을 문제 삼으십니까? 저의 여성폭력을 문제 삼으시기 전에 아버지나 잘하세요. 세자의 이러한 탈선에 아버지 태종은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세자가 여러 날 동안 불화하였으나 집안의 부끄러움을 바깥에 드러낼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잘못을 덮어두고자 하였다. 다만 직접 그 잘못을 말하여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랬는데 이제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싫어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어찌 감히 이를 숨길 수 있겠는가. 결국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세자 양령을 패하고 셋째 아들은 충령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충령이야말로 왕이 될 제목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적장자를 후계자로 삼고 싶은 듯이 확고했던 왕인데 아무리 첫째가 망나니 짓을 했어도 셋째를 왕위에 올린 건 대단한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봐라 결국 똑똑한 놈이 왕이 된다. 즉 오남이후에도 왕이 된 태종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태종은 양령의 비행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천하와 태종도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양령을 불러 타이르기도 하고 엄하게 꾸짖기도 한 걸 보면 태종 역시 적장자를 왕위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양령에게 더 이상을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자 속전속결로 충령을 세자로 책봉한 겁니다. 태종은 세자가 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균관 학관과 학생들은 충령을 세자로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물려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라며 태종의 선의를 거두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뜻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비록 전이하더라도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충령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도울 것이다. 이로써 충령은 세자가 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21세의 일이지요. 대신 태종은 상황이 되어 군사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데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기도 합니다. 태종이 상황으로 머물던 기간은 4년입니다. 따라서 세종의 집권 초기에는 아버지 태종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상황이 태종인 편전에서 신하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세종 역시 상황의 입김이 강한 정치 속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